네, 시계연들 반갑습니다. 남영사입니다. 우라노스 김호동입니다. 남 우라노스 전문가님, 대유에이텍 1,290원에 비중 5%인데 본전까지 기다려도 될까요? 오늘도 꿀강의 감사해요 보내주셨는데요. 네, 전문가님, 대유에이텍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대유에이텍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차량 부품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차량 시트를 만드는 회사인데 사실 차량 시트 만드는 회사가 요즘에 많습니다. 뭐 현대차 그룹 내에서도 차량 시트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뭐 삼양통상 같은 종목도 팰리세이드 가죽 시트를 만들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유에이텍 같은 경우가 이제 경쟁사는 상당히 많다라는 거 정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사실 대유에이텍은 근데 차량 시트를 만드는 회사인데 과거에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하고 좀 같이 주가가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아마 좀 수소 관련 종목들하고의 좀 연동성으로 좀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화면상으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사실 뭐 대유에이텍뿐만 아니라 잠깐 대표적인 수소 관련주 일진다이아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도 지난 12월 달부터 시작해서 수소 관련된 테마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갔다가 최근 2월 달, 3월 달 내에 이제 상승분을 어느 정도 좀 뱉어내면서 가격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좀 끝난 게 121선 구간대에서 지지받고 해당 구간에서 이제 반등 흐름을 나오려고 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대유에이텍도 비슷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수소 관련된 테마가 발생되면서 주가가 올라갔다가 이제 상승 부분을 어느 정도 이제 가격 조정이 나온 거죠. 가격 조정 나오고 나서 이제 요 구간에서 지지력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지력 테스트를 하다가 이제 좀 일정 부분은 반등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활용해서 좀 투자를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결국 지금 하단에 지지력 테스트를 하고 있는 구간이 1,100원 구간입니다. 그래서 손절가 1,100원 구간 손절가 대응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저항대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1,300원 구간대 저항대를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 목표가는 1,300원 정도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유에이텍의 손절가는 1,100원, 단기 목표가는 1,300원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문자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9281님의 문자입니다. 우라노스 전문가님, 밤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걱정이 많이 되네요. 인스코비 좀 봐주세요. 매수가 6,300원에 비중 20%입니다. 부탁합니다. 수고 많이 하세요. 보내주셨는데요. 네, 전문가님, 인스코비도 지금 손실 보고 있는데 어떤 전략 세워드려야 할까요? 네. 사실 인스코비 같은 경우가 이제 2017년에 당시에 이제 제약바이오 붐이 일어나면서 주가가 같이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인스코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이 좀 잘 알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지금 이 차트를 보면 2018년대 당시에 엄청난 랠리가 나왔던 거는 이제 같은 계열 셀루메드가 이제 당시에 이제 뭐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고, 그리고 사실 이때 당시에는 모든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사실 이유 없이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상승 랠리를 달렸던 거고, 지금 와가지고는 경기 둔화에 대한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섹터 자체가 워낙 지금 시장에서 소외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주가가 하락을 했고 결국은 제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역시 인스코비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해당 종목이 사실 제약바이오에 대한 모멘텀이 큰 게 아니라 해당 종목의 매출 비중은 알뜰폰 사업에서 나옵니다. 알뜰폰에 대한 매출 비중이 아마 60%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알뜰폰 관련돼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따져봤을 때 모멘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알뜰폰 많이 쓰십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알뜰폰에 대한 뭐 뚜렷한 내용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인스코비가 상승을 땡겨줄 만한 이유가 부족하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일봉상 봤을 때는 앞전에 이 지지력 테스트를 했던 구간이 4,400원 구간입니다. 4,400원 구간에서 반등 나오면서 다시 121선 구간까지는 땡겨놨는데 정확하게 121선 구간대에서 맞고 다시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지금 하락 추세로 가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리고, 4,400원 구간 손절가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4,400원 구간이 깨지면 좀 많이 떨어질 것 같고요. 자, 근데 4,400원 구간이 깨지지 않는다라면 단기 반등이 그래도 나올 수 있을 때는
바로 이제 5,600원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그 구간에서 좀 정리 잡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스코비 손절가는 4,400원, 목표가는 6,5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1326님의 문자입니다. 요즘 너무 힘드네요. 코오롱 인더 종목 진단 부탁해요. 매수가 6만 원에 30% 보내주셨는데요. 네, 최근에 6만 원대부터 계속 하락을 하고 있던데 이 종목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방금 강의 내용 중에 있었던 겁니다. 이제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드가 어쨌든 지금 결함이 발생됐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이제 필름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문제가 이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는 이제 CPI, 소위 말해서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필름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 삼성전자가 최근에 발표가 나왔었던 거는 폴더블 폰에 이제 스미토모의 제품을 쓰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화면상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상으로 보시면은 2월 달 당시에 주가가 떨어졌던 이유가 첫 번째 그겁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라 스미토모의 물량을 받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악재가 발생이 됐던 거고요. 두 번째 문제는 지금 갤럭시 폴더의 문제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필름 회사들의 이런 결함 문제가 이어지는 거 아닌가에 대한 우려감이 작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해당 종목에 있어서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안 좋은 영향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종목이 살아나려면 기본적으로 폴더블에 대한 결함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었다, 뭐 사소한 거다라고 넘어가야 되고, 그리고 폴더블 폰이 조기 출시되면서 이 폴더블이 본격적으로 물량을 찍기 시작했을 때 코오롱 인더에서 납품을 받아간다라면 이 종목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 종목은 사실 살아나기가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주봉을 보게 되면 해당 종목이 지금 오히려 이제 이 W형 패턴이 아니라 하락 추세로 갈 수도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해당 종목 지금 앞전에 지지 구간이 48,000원 구간이었습니다. 48,000원 손절가 대응을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48,000원 구간이 깨지지 않는다라면 그래도 이제 문제가 없다라면 기술적 반등 정도 55,000원 구간까지는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오롱 인더의 손절가는 48,000원, 목표가는 55,000원까지 기술적 반등을 노려보시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7346님의 문자입니다. 고려산업 2,500원에 20%입니다. 거래량도 없고 답답하네요. 시원하게 진단 부탁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전문가님, 고려산업의 전망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네, 우리 시청자분이 종목을 보셨을 때 아마 미리 좀 보셨어야 됐을 것 같습니다. 화면상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상으로 보시면 지금 해당 종목의 시가총액이 5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거래가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보통 이제 시가총액 1,000억 미만 종목들은 그만큼 기업의 성장성이 있다라기보다는 사실상 이제 뭐 재료라든지 뭐 테마라든지 모멘텀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들이지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에 있어서는 크게 성장성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좀 시장 소외됐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행히도 해당 종목이 지금 기술적으로는 박스권 구간대에서 하단 지지력은 지키면서 해당 구간에서 계속 상승과 눌림, 그리고 상승과 눌림을 반복하고 있는 추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단 구간만 깨지지 않는다면 문제는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손절가 2,150원 구간 손절가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반등 나온다라면 그래도 앞전에 기술적으로 200일선 저항대가 2,500원입니다. 우리 시청자분의 매수 구간이 될 것 같은데요. 2,500원 구간쯤에서 종목을 좀 교체하고 가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려산업의 손절가는 2,150원, 목표가는 2,500원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2979님의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DPC 7,390원에 40%입니다. 매도 전략 부탁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최근 좀 하락하고 있는 것 같은데 DPC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DPC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방탄소년단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이 많이 좀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실 방탄소년단 관련된 종목 중에서 키스트를 제외하고는 사실 그렇게 주가가
상승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조금 문제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화면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상으로 보시면은 앞전에 이제 10월 달 당시에도 주가가 올라갔었던 게 사실 방탄소년단 이슈로 인해서 올라갔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가격 조정이 있었다가 정확하게 이 앞전 121선 구간대를 지지받고 나서 반등이 나온 건데 이 저점 대비해서 일단 상승률 자체도 거의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지금 거의 뭐 80% 정도까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간 상태라 지금 이 추이 자체가 깨지게 되면 위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지금 최근에 올라갔던 추세 자체가 이미 이틀 전부터 조금 깨졌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이틀 전부터 이미 추세가 깨졌던 거는 낙폭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전에 지지력을 받았던 구간 6,330원 구간, 자, 이 구간이 깨지게 되면 밑으로 5,500원까지도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6,330원 구간 손절가 잡고 계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6,330원 구간에서 반등 나온다라면 그래도 이 위로 회복하기보다는 아마 기술적 반등 정도가 나오면서 7,000원까지 리바운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7,000원 구간쯤에서 종목을 좀 교체하고 가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PCL 손절가는 6,330원, 목표가는 7,000원에서 종목 교체 권유해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2188님의 문자입니다. AP 시스템 28,500원에 5%입니다. 추가 매수하고 싶은데 앞으로의 대응 부탁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지금 약간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 AP 시스템 추가 매수가 가능한 구간일까요? 네, 일단 OLED 관련된 종목입니다. 이제 OLED 장비 업체인데 최근에 일단 뭐 삼성 디스플레이 A5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스물스물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4월 달에서 5월 달쯤에 삼성 디스플레이 투자 이야기가 좀 집행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투자 집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라면 주가는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구간대로 봤을 때는 조금 좋지는 않습니다. 왜? 어쨌든 아까 이 갤럭시 폴드의 문제가 발생됐다라는 건 디스플레이 문제냐, 아니면 필름 문제냐, 지금 요 부분에 대한 지금 노이즈가 아마 지배적으로 좀 작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조금 더 눌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화면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상으로 보시면 일봉상 어쨌든 추이 자체는 그동안 뭐 좋았습니다. 21선 구간대를 정확하게 지지받으면서 올라갔었고 잠깐 데드크로스가 떴었지만 정확한 수급선 61선 구간대까지 지키고 있었던 흐름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61선 구간대가 깨지게 되면은 다시 26,000원 구간대까지 떨어질 자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더구나 삼성 갤럭시 폴더블 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26,000원까지 더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26,000원까지는 좀 떨어질 각오는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손절가 26,000원 잡으시고, 자,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OLED 투자에 대한 집행만 진행이 된다라면 추가 상승 또한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길게 봤을 때는 33,000원 구간까지는 노려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P 시스템의 손절가는 26,000원, 목표가는 33,0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5309님의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종일 힘들게 하다가 장마감 직전에 조금 올려주던데 힘이 살아있는 걸까요? 멜파스 2,700원에 80%입니다. 감사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전문가님, 멜파스는 어디까지 더 볼 수 있는 종목일까요? 네, 저는 사실 멜파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기대감을 너무 키우지는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왜 주가가 올라갔는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냐? 자, 화면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상으로 보시면은, 자, 월봉을 보겠습니다. 월봉을 보면은 무슨 느낌이 듭니까? 상당히 산업 자체가 지금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는 산업이라고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사실 2009년에서 2010년까지는 상장 이후에 엄청난 상승세가 나오다가 그 이후로 멜파스가 2011년부터죠. 정확하게 대세 하락이 나왔고 월봉상 계속적으로 밑바닥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해당 종목이 휴대폰 부품 회사인데 사실 이 휴대폰 부품 회사로서 과거에는 썼던 방식이나 요즘에는 이 방식 자체를 쓰지 않기 때문에 매출 자체가 요즘에 따라주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그래도 전문가님 3일 정도 주가가 올라갔는데요. 여러분들 떨어지는 종목이라고 안 올라가진 않습니다. 보통 이제 멜파스도 그렇고 과거에 뭐 뉴프라이드라는 종목들도 그렇고 쿠르셜텍 같은 종목들도 대세 하락이 나오면서도 중간중간에 유상증자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적자를 틀어막기 위해서 이슈를 만든다라든지 재료가 나오면서 한 번씩은 급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멜파스를 보더라도 과거 추이를 보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주가가 하방 추이로 가면서도 한 차례씩 급등이 나옵니다. 또 역시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도 한 차례씩 급등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발적인 급등에서 웬만하면 좀 수익 실현을 하고 가는 전략이 좋지 않나,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해당 종목의 기대감을 너무 갖지 마셔라. 왜? 자, 지금 2017년부터 주봉상 60일선 구간대를 단 한 번도 뚫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2년 동안. 그만큼 저는 현재 이 3,000원 구간대가 저항대라고 봅니다. 3,000원 구간대에서 좀 비중을 덜고 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2,000원 구간 손절가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